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자, 오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했던 하루였습니다. 2022년 하반기의 시작과 함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었는데요. 참 안타까운 흐름이었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하락세 이어가면서 약 50년 만에 최악의 상반기를 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은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따라서 대만 증시와 함께 좀 주르륵 흘러내리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자, 주간 지수로는 양시장 2.6%가량 좀 빠지면서 특히 코스피가 연저점을 다시 썼던 한 주였고요. 자, 이번 주 시장 조금이나마 반등세를 좀 기대했었는데 역시나 실망감을 안겨줬던 시장입니다.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자, 이런 시장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견디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많이 좀 힘들고 어려우신 만큼 오늘 이 하반기의 시장의 방향성을 좀 정확하게 분석해 주실 장자방 전문가님 모셨으니까요.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고 그에 따른 전략 세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장이 더 빠질까 아니면 반등세가 조금 나올까 고민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꾸준하고 안전하게 수익 챙겨갈 수 있는 비법까지도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한 시간도 저희 홍당무와 함께 이렇게 붉은 수익 가득한 시간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자방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 시작 전의 전략들까지도 모두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뜨거든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금요일 저녁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는 여기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장자방 전문가님의 수익률이 정말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장자방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제가 생방송 중에만 열어드리는 QR코드를 통해서만 노란톡을 입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자방 전문가님은 1:1 상담 먼저 걸지 않고요. 거액의 금전 또한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정확하게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장자방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현물 시장, 즉 주식 시장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이러한 시장 상황을 분석해보고 하반기에는 좀 어떠한 전략이 유효할지 좀 챙겨가 보도록 할게요. 장자방 전문가님 오늘 화상으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오늘은 좀 편안하게 집에서 뵙습니다. 선물 옵션을 저는 하다 보니까 시장이 하락하냐 상승하냐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주식만 하시는 분들보다 아마 좀 더 시장을 민감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종목에 관한 얘기들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얘기하기 전에 제가 엊그저께죠. 엊그저께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번 하락장에 우리가 할 만한 종목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누누이 강조드렸던 섹터가 있는데 그게 아마 건설 그리고 시멘트 이쪽이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오늘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리하는 방법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첫 번째 건설 섹터 중에서 1등주가 현대건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 35,000원 밑에 급락을 할 때 건설에 관한 얘기를 방송국 나가서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얘가 조정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4만 원 깨질 때부터 자, 이제부터 건설주가 떨어질 때마다 꾸준히 모아가세요 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한 1, 2주 잡고 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면서 1등은 현대건설하고 GS건설 이 두 개가 괜찮다. 그 다음에 시멘트 관련 종목도 괜찮은데 성신양유하고 아시아시멘트 이 두 개 종목이 괜찮다라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이 상승장을 만날 때는 소위 말하는 성장주에 배팅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반도체, 2차 전지,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이요. 그죠? 그런 것들이 한참 성장을 하고 있을 때는 거기에 배팅을 해서 우리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하락기로 접어들게 되면 그 성장주는
중간중간 많이 떨어지면 낙주를 매매해가지고 반등을 이용하는 낙주 단타는 가능하지만 추세로 길게 가져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하락한다는 건 누가 주저앉는 거냐면은 성장주가 주저앉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시장은 계속 조정받고 있는 중이고 조정하다가 반등했다가 조정하다가 반등했다 그런 형식으로 계속해서 올해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시장의 최바닥은 내년 3월에서 6월 사이가 아닐까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공부만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단타를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건설주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 여기 36,000원, 7,000원대 내려올 때 여기는 지금 건설주가 과도하게 많이 빠졌다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얘가 51,000원에서부터 35,000원이면은 약 30% 정도 디스카운트 된 겁니다. 고점에서부터.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매수를 해서 좀 시장을 끌고 갔으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 제가 드렸던 가격은 악전 고점입니다. 가격이 41,500원에서 43,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가 지금 제가 봤던 블럭이에요. 그래서 목표치라서 오늘 오전에 제가 여기서 절반을 차익 실현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얘는 밑에서부터 끌고 올라오신 분은 4만 원짜리가 붕괴되면은 전량 차익 실현하시면 되고 만약 추격을 하신 분이라면 본인 단가 위에서는 익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순절 치울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해하셨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얘가 43,000원을 관통한다고 한다면 한 47,000원에서 5만 원 사이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전제 조건은 시장이 무너지지 않을 때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다음 주 시장이 만약에 반등 쪽으로 간다면 얘는 여기 2차 목표가를 향해 갈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시장이 다음 주에 반등하지 못하고 다음 주 월, 화, 수 정도 지켜봤을 때 오늘의 저가를 코스피 지수가 붕괴한다면 3일 이내에 저가가 붕괴한다 그러면 가지고 있던 섹터들 모조리 다 정리하고 현금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께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 건설이 그렇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코덱스 건설이라고 하는 건설 섹터 ETF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코덱스 건설은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한번 찾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주식 매매 가이드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 섹터 안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기업 정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ETF에서 요구하는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정들이 있죠. 주가지수인 KRX 건설지수 변동성과 유사하도록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 업종을 건설, 건축, 엔지니어링 서비스 대표하는 업종을 10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이 여기 적혀 있죠. 그러면서 어떤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면 제가 뭐 엊그저께 수요일 날 강의할 때도 설명했지만 삼성 엔지니어링은 해외에다가 플랜트 사업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수주가 많을 때 만약에 역할을 많이 하는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 현대건설에서 우리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가 아파트 브랜드가 있고 또 아너힐즈라고 하는 고급 브랜드 브랜드가 하나 있죠. 또 포스코 케미칼은 여기 포스코라는 포스코 더 샵이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GS는 우리가 여기는 자이죠. 그 다음에 뭐 DLENC, 대우건설, 한전기술, 쌍용, 그 다음에 IS동석까지 해서 소위 말하는 건설 관련 업종 지수들, 종목들 10개를 모아놔서 비중은 달라요. 여기는 뭐 16.6%, 이거 15.9%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건설 섹터 ETF. 자, 우리가 이런 걸 언제 거래하냐고 만약에 저에게 물으신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 종목들 중에서 내가 뭘 고를지는 모르겠는데 향후에 건설 섹터가 올라갈 게 눈에 보여. 그러면 나는 이 중에 어느 종목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섹터를 나는 뭐합니까? 거래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주로 ETF를 거래하는데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오늘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얘는 2,700원이 망가지면 일단 전량 입절 관리하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그러면 GS건설은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보시면 어저께도 제가 엊그저께 그 퍽스비 나가서도 말씀드렸지만 현대건설이 대장이다. 훨씬 더 탄력이 좋죠. 보이십니까? GS건설도 야금야금 반등은 하지만 이제 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는 조금 더 보유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36,000원에서 38,000원 사이 정도까지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전제 조건은 다음 주에 시장이 크게 망가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만약에 무너져 버리면 그냥 분전 처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섹터라고 생각을 해도 시장이 너무 떨어질 때는 좀 조심하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당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지. 예, 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해 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매매가 훨씬 더 방어적이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시멘트 쪽은 성신양회, 그다음에 아시아시멘트 꾸준히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자 했는데 보시면 오늘같이 이 폭락장에도 얘네들만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 그냥 모아가기 꽤 좋은 섹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설하고 시멘트 관련 종목들을 제가 왜 이렇게 여기를 강조드렸냐면 앞으로 향후에 정말 좋은 건데 지금 싸진 것들 있잖아요. 지금 그것들 건드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시세를 왕창 줬다가 한 반토막쯤 난 거.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 절반 하프라인 정도를 살짝 지키는, 전 여기서 사자고 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우리 지난번에 차이나 전기차 가지고도 말씀드릴 때 시세를 왕창 주고 나서 반토막 정도 혹은 땅바닥 지지가가 확인되는 섹터를 전 되게 좋아해요. 보시면 얘가 좀 주봉입니다. 자, 월봉으로 한번 보실까요? 건설 섹터를 전체를 보시게 되면 얘가 지금 처음 출발했던 가격이 얼마냐면 6,800원 정도에서 첫 출발을 합니다. 보이실까요? 여기 2016년 말에 6,800원입니다. 6,800원 정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얘는 29,900원까지. 그럼 한 3배 정도 났죠, 그죠? 약 300% 정도. 자, 근데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시세가 정말 터지는 놈은 내가 시세 준 가격의 절반 정도, 하프라인 정도에서 보통은 반등을 시도한다라는 것이 그냥 거의 국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월봉 보실 때 살아있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때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6,800원에서 21,000원까지, 29,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얘가 절반 정도 움직였을 때 대충 보시게 되면 얘가 여기서 이만큼 갔다가 떨어질 때 절반 가격을 깬 게 눈에 보이시죠? 위치 파악으로, 그죠? 예, 가격으로 절반 이하인 걸로 보이실 거예요. 그럼 반등해도 얘는 결국 죽게 되고요. 그러면 얘는 시세가 건들지 말아야 될 차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그럼 언제 건드려도 되느냐 하면 이 6,800원 있죠? 얘를 회복할 때. 이때 우리는 시세 회복이구나. 이 밑에 구간에서 살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가 바닥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회복될 때 들어가서 나는 시세를 낼 수 있는데 그럼 한번 봐보세요. 지난번에 여기 저점은 4,150원입니다. 4,150원에서부터 얘가 올라올 때 17,500원 가량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 계산을 해보게 되면 한 400% 정도 바닥에서 시세가 납니다. 그럼 살아있는 놈은 얘는 반토막 정도에서는 하프라인 정도에서는 보통 반등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갭이 한 13,000원 정도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이 고점하고 이 저점하고의 갭이 13,000원 정도 되는데 한 절반 정도 생각하면 6,500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6,500원 정도. 그러면 얘가 6,500원을 더하게 되면 얼마 정도 되면 한 1,500원에서 11,000원 정도입니다. 이해하실까요?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얘가 저점을 깰 듯 이놈은 그러면 하프라인이 깨졌나요? 안 깨졌나요? 깨졌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건설주는 바닥을 잡은 걸까요? 아니면 단타를 하러 들어간 걸까요? 진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물려도 좋다라고 얘기를 제가 안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셔요?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얘는 하락 중에 반등이라면 왜냐면 얘가 9,000원대까지 빠졌단 말이죠. 그죠? 아시아시멘트 같은 경우 보시면 그럼 얘는 여기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올라와 봤자 얘는 한 1, 2천원대 정도 이 정도의 반등 이후에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단기 우리 낙주 매매 형식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추세가 다시 전환될 가능성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얘는 보통 만약에 올라왔다 빠졌다 이렇게 올라가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애를 먹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는 지금 얘가 무슨 추세로서 엄청나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것이 아니라 8,800원까지 빠졌군요. 그러면은 우리가 10,000원에서 1,500원 정도 여기서 지켜야만 얘가 살아있는 종목일 텐데 이 밑에서 우리가 낙지를 잡았기 때문에 제가 올라갈 수 있는 반등 한계치는 11,500원에서 12,500원 이 정도밖에 볼 수 없겠다라고 현재 생각하고요. 만약 제 생각과 다르게 시장이 좋아진다면 뭐 시세가 괜찮겠죠. 그래서 나중을 생각할 때
왜 제가 시멘트랑 건설을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정부 주도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건들 수 있는 섹터는 공공 공공 근로를 일으키면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는 결국은 주택 공급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250만 호를 이번 정부가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하셨는데, 뭐 정부마다 사실 뭐 공약을 지켜지는 것보다는 지켜지지 못하는 게 많기 때문에 뭐 지키는지는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정책들이 이제 부동산 정책들이 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죠. 예, 21일 날도 하나 발표가 났던 걸로 기억하고, 그래서 그 결과마다 지금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움직여지지 못하는 섹터가 건설입니다. 그래서 이 건설이 만약에 제대로 되게 움직인다고 한다면 얘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여러분이 혹시 이쪽 산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공부 조금만 해보신다면 시멘트하고 철강 이쪽이 되게 많이, 특히나 시멘트가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이해하실까요? 앞으로 향후에 5년간, 그래서 뭐 3기 신도시를 개발하고 하는 그 시점까지 몇 년간의 세월을 바라볼 때 시멘트 공장이 지어지고 원석이 가지고 와서 가공되고 하는 그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얘가 그 시간 대비 지금 공급량은 부족한 게 너무나 뻔합니다. 그렇다면 얘가 얼마나 빠졌다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떨어질 때마다 낙주 줍듯이 내가 주워 놓는다고 했을 때 시멘트주하고 건설주는 향후에 여러분에게 좀 좋은 섹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어차피 한 7개월, 8개월에서 한 1년가량은 하락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하락장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수급이 받쳐주는, 향후에 성장성이 좋아지는,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를 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섹터가 저는 지금 건설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아시아시멘트나 쌍용량이 같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화공명 같은 경우 시세 주고 끝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단기가 지금 끝난 거라.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는 지금 제가 골라놓은 이 현대건설이 1등 대장주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이시겠죠, 차트? 예, 도움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증권방송에 나와서 여러분하고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그냥 친한 누군가가 저에게 주식을 물어본다면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 마. 지금 할 때 아니야. 지금 네가 이길 수 없어. 좀 그렇게 얘기해 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방송 TV에 나와서 계속해서 뭔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것도 일주일에 2번씩이나 이러고 있는 직업이다 보니 굳이 이 안에서 뭘 찾고 이 안에서 뭘 찾고 애를 쓰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매매를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순환매 형식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절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철강 관련해서도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포스코홀딩스 많이 떨어지고 있죠. 지금 타점 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국제강, 그다음에 고려아연, 현대제철, 그다음에 풍산, 남산알미늄. 미철금 철강에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향후에 자동차가 수요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건설이 늘게 되고, 또한 지금 조선업 때문에 철강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지거든요.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사실 이 섹터가 지금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우리 얼마부터 사야 되지라고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섹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철강에 관한 부분들도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대박이 났던 게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이 하락장에 내내 잘 갔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현대미포조선 가지고 여기 7만 5천 원 밑에서 사라 그랬더니 3일 매집하고 나서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또 눌릴 때 7만 7,500원 밑에서 삽시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거래일 정도 살 수 있었네요. 그리고 나서 튀어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시장이 상황이 안 좋아서 한 9만 6, 7천 원이면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청산을 했더니 눌렀다가 다시 8만 원 초반 찍고서 9만 원대까지 기염을 토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실적이 깡패구나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조선업 쪽은요, 노동자를 못 구합니다. 지금 만약에 일자리 구하고 싶으신 분은요, 저기 거제도 쪽에 내려가셔가지고 조선소에 뭐라 그럽니까, 납땜 용접이라 그러나요? 예, 그거 하는 거 배우셔가지고 가시면 일자리 많아요. 이해하실까요? 예, 왜냐면 지금은 사람을 못 구합니다. 힘들고. 그런데 인부가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쪽이 호황입니다. 앞으로 한 2, 3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께 현대미포조선을
작년에 처음에 말씀드리기 시작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월봉입니다. 제가 작년에 팍스비 처음 출연하기 시작할 때 45,000원 여기서 잡았거든요. 그 바닥에서는 어차피 2020년도였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인연이 없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하고 방송을 제가 했던 연이 아니었기 때문에 45,000원에 잡아가지고 97,000원까지 올라갈 때 대박을 냈고, 제가 뭐라 했죠? 상승하는 종목은 갔다가 눌릴 때 바닥에서부터 올라간 폭의 절반을 안 깬다고요. 그래서 얘가 안 깨지는 걸 확인하고 나서 7만 원 밑에서는 계속 매수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한번 챙겨주고, 또 내려올 때 샀다가 올라갈 때 챙겨주고, 내려올 때 샀다가 올라갔다 챙겨주고, 이거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제 관심을 갖는 건 97,000원의 앞전 고점을 이번 장이 넘길 수 있느냐입니다. 제 말씀 이해되실까요? 만약에 넘어간다고 들면 적정 가격은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상 가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 판단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미포조선은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고 올라올 때마다 청산하고를 반복하고 있고요.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반째 여러분하고 같이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그래서 매우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무릎 빼고 이 종목이 계속 살 수 있는 거냐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여러분 되게 흑역사가 많거든요. 보실래요? 얘 보시면 이 밑에 얘가 지금 언제부터냐면 1983년도부터 83년부터 보입니다. 1,000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12,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000원대부터 12,000원대까지. 자, 이렇게 올라가면서 얼마 갑니까? 거의 120배 정도 상승을 하지요. 그죠? 얘는 뭐였습니까? 이때가 이 조선업에 대해서 전혀 불무지였다가 해외로 수출하기 시작하면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해외로 수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수주가 끝났죠. 왜냐하면 배는 여러분 조선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배 수명이 한 15년에서 20년 사이 정도면 바꿔야 돼요. 근데 그 주기에 달하게 되면 얘가 성장할 때는 여기저기 해외 수주가 나올 때 막 이렇게 성장하다가 더 이상 수주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를 만들어야 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팔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만들어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실적이 감소하는 거죠.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12,000원대까지 갔던 게 거의 5, 6,000원대 거의 반토막 나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예. 그런 이후에 장이 다시 한번 이제 수주를 하게 되고 수급을 맞추게 되면은 이렇게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종목을 하나 건드리려고 하면 어느 종목 하나를 공부하려고 들면 이 종목의 패턴들을 월봉부터 이렇게 과거 20년, 30년치가 있는 종목들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공부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얘는 정말 거의 박살이 납니다. 자, 보십시오. 얘가 1994년도입니다. 94년 2월 달에 고점 찍고 나서 97년이면은 한 3년 반, 4년가량을 빠집니다. 얼마가 빠지나요? 고점에서부터 거의 한 4분의 1 토막 나는 것 같은데요. 그죠? 마이너스 거의 7, 80%를 찍도록 거의 반죽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그럼 저희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매매는 뭡니까? 가다가 이런 반등, 가다가 이런 반등, 가다가 이런 반등, 가다가 이런 반등이에요. 근데 매매자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얘가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모르면 이걸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속된 말로 이게 그 거식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죠. 된장인지 거식인지가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까지 내려갔느냐 저점을 확인할 때까지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갈 때는 한번 보실까요? 얘가 보면은 저점이 지금 2,700원대에서부터 다시 11,000원대까지 거의 서너 배 정도의 시세를 나고 또 다시 죽였다가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거의 완전히 박살을 내죠. 언제입니까? 그 유명한 IMF 아닙니까? 그죠? IMF 이후에 IMF 때 왕창 빠졌다가 그죠? IMF 이후에 왕창 오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 나왔다가 시세 주고 그 뒤부터는 10,000원대를 찍고 나서 얘는 거의 1,몇백 원대, 2,000원대까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잘못 걸리면은 4분의 1, 5분의 1 나는 건 그냥 예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상당 기간 동안 소요되고 나서 얘는 이렇게 시세 주고 갔다가 패턴 깨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바닥 잡고 매집해가지고 시세를 주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시장 안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종목들이 그 뒤에 어떤 시세가 났는지 한번 보실래요? 얘가 슈퍼 호황 사이클을 만들면서부터 20만 원대까지 갑니다. 아까 2,000원이었잖아요. 몇 배인가요? 2만 원이면 10배고 20만 원이면 100배네요. 그죠? 바닥에서.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기술적 분석도 매우 중요하지만 시장의 업황과 흐름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얘가 올라가는 것은 과연 그 슈퍼사이클에 우리가 이제부터 막 가야 되는 바닥에서부터 10배, 20배, 100배 가는 그 사이클일 거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제가 왜 말씀을 길게 드렸는지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래서 2만 원의 저점을 코로나 때 2020년 3월에 찍고 나서부터 올라올 때 얘는 바닥에서 약 5배 정도 간 거예요. 그리고 눌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현대 위포주선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건 37,100원이라고 하는 고점을 넘기느냐. 만약에 넘어간다고 한다면 얘가 움직여야 되는 사이클은 바닥이 6만 원대잖아요. 그죠? 여기는 얼마죠? 네, 97,000원입니다. 그러면 얘는 하프라인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얘는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 얼마 정도를 우리가 계산하는 게 적정 가격이냐면 13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까지 보는 게 적정 가격입니다. 제가 왜 이 종목 하나의 히스토리를 좀 길게 설명드렸는지 이해되실까요?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내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 섹터를 내가 어떻게 봐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흐름을 좀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의자가 자꾸 옆으로 흘러 내려가서 화면 밖으로 밀리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바퀴 달리는 의자라 그렇습니다. 네, 바로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되셨죠, 여러분? 예, 그래서 미포조선이라는 종목은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따라갈 종목은 아니고, 그래서 얘는 보유 종목, 보유자 영역이고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87,500원입니다. 87,500원짜리가 망가지게 되면 일단 전량 차익실현 하실게요. 그리고 어디까지 조정 나오는지 보고 또 한 번 싸게 사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8만 원이 깨지면 좋겠고요. 7만 원대에서 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종목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종목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하락장일수록 우리가 뭘 봐야 되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좋아질 거, 실적이 호황인 거, 그리고 지금부터 굉장히 신나게 최소한 1년 이상은 갈 수 있는, 1, 2년 이상은 세게 갈 수 있는 그 섹터만 갖고 놓으셔야 돼요. 이해되실까요? 그게 조선업이고요. 그 다음에 건설이고요. 시멘트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게 가장 세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차이나 전기차를 얘기하면서 전기차에 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전기차가 움직일 때 누구도 움직일까? 동시에 자동차 움직이겠죠? 자, 코덱스 자동차입니다. 이번에 자동차가 왜 반등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현대차 보세요. 바닥에서부터 막 17만 원부터 저기 19만 원대까지 왕창 올라갔죠. 그죠? 19만 원 근처까지. 그리고 현대 위아, 그 다음에 현대 모비스, 그 다음에 만도, 기아, 이렇게, 예.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한월 시스템. 자동차 관련된 애들만 올라갔습니다. 이번 반등은. 이해되실까요? 잠깐 며칠 반등했잖아요. 그죠? 한 1, 2주 반등할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힌트를 충분히 드린 거예요. 뭘 얘기했냐면, 지난번에 전기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차이나 전기차를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다 팔고 없습니다. 전량 차익실현 했는데. 11,000원에서 풀베이팅을 이야기하면서 끌고 가라 이야기할 때, 전기차 좋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이때 동시에 제가 봤던 것이 국내 완성차 업체에서는 자동차가 같이 따라가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중국 자동차 움직이고 전기차 괜찮다면 우리나라도 거기에 해당하는 섹터들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은 상상력하고 연관성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생방송 와서 짧은 시간이에요. 50분밖에 저 강의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 안에 주식의 섹터에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길어야 30분인데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화상으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서재방에서 할 때는 이런저런 말씀들을 좀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분하게. 왜냐하면 스튜디오에 나가서 할 때는 막 준비한 것들 시간 내하는 거에 좀 더 제가 촉박한 것 같은데 이렇게 화상으로 할 때는 좀 여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개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 섹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제일 괜찮은데 거의 장대 음봉입니다. 2차 전지.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장대 음봉이라는 얘기는 시장이 지금 소위 말하는 주도주라는 놈이 좀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디 살필 거냐면 주봉 보시면 12,000원이거든요. 그래서 12,000원 깨나 안 깨나 다음 주 살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2,000원 주봉을 깬다고 들면은
2차 전지가 망가질 거기 때문에 시장은 더 빠지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왜요? 주도주, 2차 전지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뭐 있냐라고 저에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자, 같은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2차 전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삼성 SDI죠. 같이 무너지고 있죠? 예. 동시에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함께 무너지고 있는 거 눈에 보이십니까? 예. 그 다음에 LG 화학입니다. 같이 무너지죠? 삼화콘덴서입니다. 함께 무너지고 있고요. 삼성전기 함께 무너집니다. SK이노베이션 박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세방전기 예,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은 2차 전지라기보다는 풍력 관련, 에너지 관련이에요. 그래서 얘가 꽤 괜찮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예, 소재가 호재성이 있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 관련으로 해서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섹터를 살피게 되면, 그러면 종목들 이걸 다 이렇게 안 봐도 우리가 2차 전지라는 거 하나만, ETF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흐름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12,000원 지켜지는지를 보고 나서 상방을 볼지 하방을 볼지 판단하겠습니다. 다음 주 여러분 핵심이 뭐라고요? 2차 전지가 어떻게 되느냐 보자고요. 이해하셨죠? 종목 코드는요, 364980입니다. 364980.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차이나 전기차도 이제 무너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냅둬 보자고요.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이제 냅둬 보고 떨어지면 또 한번 사드릴게요. 장이 좀 빠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예, 7월 제가 그때 엊그저께 수요일 날 강의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7월 둘째 주 7월 13, 14, 15에 미국에서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발표가 날 텐데 그 발표에 따라서 상승으로 전환될 거냐 하락으로 가속화될 거냐 결정날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는 장이 하락 변동성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제가 수요일 날 시황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뭐 답장부터 장 왜 빠지냐고 하시는 분이 있길래 아니 빠질 거라고 얘기했고 장이 상승 반전하려면 아마 7월 둘째 주 만기주 정도가 전후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만약 뭐 다음 주에 월화수의 시장이 반등을 성공한다면 뭐 다행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투매성 왕창 빠지는 장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동차도 보시게 되면 지금 주봉에서 자동차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럼 앞전 저점을 살짝 이탈해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하락 중 반등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빠지게 되면 이렇게 무너질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차라리 장이 빠질 때 더 빠진 게 낫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섹터입니다. 다 주봉이에요, 지금. 반도체도 앞전 저점들을 깨고 있죠. 그죠?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보이실까요? 그래서 얘는 이 밑에 자리까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이 반등을 한다 한들 얘는 상승 전환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 컨텐츠입니다. 얘도 보시게 되면 주봉입니다. 일봉이 아닙니다.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지켰던 가격이 깨져버렸죠. 그래서 얘는 하방으로 꽤 압력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종목들이 전부 다 별로 안 좋습니다. 섹터들이. 거기에다 메타버스도 보시게 되면은 직전 저점 깨져 있죠. 그죠? 예. 그다음에 에너지 화학은 그동안 기름값 비싸가지고 올라갔던 섹터인데 에너지 쪽도 지금 저점을 오늘 살짝 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쪽도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생기고요. 게임 산업 완전히 죽어 있죠. 그다음에 여행 레저 섹터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 섹터. 그나마 보시면 지금 제가 하락했다가 시장이 반등하면 탄력을 줄 수 있는 섹터는 운송이 아닐까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얘기는 아직 얘는 시대가 살아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 시장이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탄력이 상승 전환되는 흐름이 보인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괜찮다고 하는 섹터의 종목들 위주로 보십시오. 자, 그 와중에 보십시오. 지금 보험을 보실래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뭐라 그랬죠? 자, 차트 보시면 이제 이쁘다는 거 아시겠어요? 저점들이 지켜지고 있고 아직 우상향의 구조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탈하더라도 이쪽 종목을 건드시는 것이 또 빠졌다가 올라가더라도 이쪽 종목을 보시는 것이 훨씬 더 효용 가치가 높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차트 보시는 법이 조금 적응이 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스튜디오에서 하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건설도 그냥 하락 중 반등이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예, 그래서 종목에 관한 얘기는 이쯤 한번 해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직 시장이 바닥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단기적 반등들은 중간중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승 반전되기에는 아직은 좀 역부족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언제 판단하자? 7월 13, 14, 15 정도. 그러니까 다음 주, 오늘 금요일이죠. 그럼 다다음 주죠. 네, 다다음 주 요맘때쯤에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감안하시고요. 반등하는 척 했다가 패대기 치고, 반등하는 척 했다가 패대기 치고, 그렇게 빠지는 흐름들을 좀 만들어가는 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7월 중순 이후부터 만약에 저점이 잡힌다면 거기서부터 그래도 한두 달 혹은 두세 달 정도의 단기 반등 흐름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식하시는 분들 좀 할만한 자리가 나올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께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고요. 코덱스 레버리지가 주가지수 올라가야 수익 나는 건데 오늘 저점을 살짝 깼다가 아래꼬리 달아났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떤 흐름을 만들지 다음 주 흐름 보고 나서 우리 또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라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식 부분은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선물 옵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장다봉 전문가님과 시장 대응 전략들 세워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7월 중순까지는 하락 중의 변동성 장세일 것이다 라고 말씀 주시면서 시장 전반적인 섹터에 대한 전망들 좀 챙겨주셨는데요. 최근 시장 변동성 너무 큽니다. 그만큼 매일매일의 시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다봉 전문가님이 매일매일 이러한 시장 상황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생방송에서만 열려있는 여기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습니다. 꾸준하고 안전하게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이 선물 옵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인데요. 자, 최근 시장 하락 추세를 보인 만큼 이러한 추세를 타고 수익을 즐기시는 분들이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인증샷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장자범 전문가님이 선물 옵션으로 500%의 시세를 또 즐기셨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시장이 좀 하락할 때 더욱더 빛을 발하는 이러한 선물 옵션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가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비법을 전수받기 전에요. 저와 함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선물 옵션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종목과 옵션이라는 종목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매매 용어들이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과는 좀 다릅니다. 먼저 매수 매도에 대한 개념을 좀 먼저 설명드리면 보통 사다 팔다로
바로 알고 계실 텐데 선물 시장에서는 다른 용어로 쓰입니다. 시장이 올라가는 방향에 우리가 베팅을 하게 되면 선물을 매수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시장이 반대로 내려가는 방향에 우리가 베팅을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매도한다 라고 선물을 매도한다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옵션이라는 종목에서는 콜옵션과 풋옵션이 있는데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 콜옵션이 시세가 나게 되고요. 반대로 시장이 하락할 때는 그 풋옵션에서 시세가 나게 되고 있습니다. 옆에 화면을 보시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준가라고 지금 보이실 겁니다. 매일매일 장자방 전문가님이 장 시작 전 노란톡을 통해서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면 기준가보다 올라가면 우리는 매수에 선물 시장에서 매수에 진입을 하고요. 옵션에서는 콜옵션에서 상승을 시세가 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반대로 빠질 때는 기준가보다 빠질 때는 매도한다, 선물을 매도에 진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옵션에서도 풋옵션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수익을 두둑하게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모두 다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선물 옵션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어떻게 장자방 전문가님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 500%의 시세를 즐기셨는지 장자방 전문가님 만나서 자세하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예. 자, 왜 선물 옵션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결국은 방향성 게임이거든요. 예, 내가 상승이냐 하락이냐 방향을 어떻게 볼 거야라는 그 흐름인데요. 아까 우리가 지금 효미 아나운서께서 설명을 간단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상승이냐 하락이냐,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은 상승해야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준가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올라가는 방향은 매수라는 걸 해가지고 저항이라는 개념은 1차 목표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 오면은 청산한다. 즉 다시 말해서 주식은 매수한 거를 팔아먹는다, 매도한다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수한 것을 선물에서는 매수에 대한 청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왜냐하면 하락하는 방향의 진입을 매도 진입이라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매도한 것에 대한 청산을 얘기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매수에 대한 청산이냐 매도에 대한 청산이냐 해서 우리가 하방 진입은 매도 진입이라고 얘기하고 상방 진입은 매수 진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상방을 할 거야 하방을 할 거야 하는 기준점이 제가 말씀드리는 선물 옵션의 기준가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 제가 왜 선물 옵션 하는 사람인데 ETF나 주식을 잘하냐면 웬만한 주식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보다 더 이게 승률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느 방향성에서의 매매를 할 거냐. 이해되셨죠? 예. 무슨 말씀이신지 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을 할 거냐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전에 보통 9시부터 10시까지 매매를 보통은 해요. 그래서 그 오전 1시간에 거의 매매 거의 전부가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거나 내가 자영업 본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거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식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래서 저는 그냥 오전에 1시간 정도, 근데 보통 끝나는 건 9시 한 40분에 끝나고요. 늦어봐야 10시 20분이면 끝나는데 그 계좌로 직장인 계좌를 운영해요. 그래서 시작하고 그냥 한두 번 정도 매매하는데 많은 돈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시면 500만 원 가지고 운영한 계좌가 6월 계좌가 보이실 거예요. 제가 지금 마지막 날 것까지는 지금 여기다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요. 마지막 날 6월 30일 어제 것까지 해가지고 500만 원 넣고 거래를 6월 21일 날 시작한 계좌입니다. 500만 원짜리 계좌입니다. 얼마 안 되죠? 예. 근데 얘가 수익이 얼마 가느냐면 지금 29일까지가 483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해서 500만 원 넘겼습니다. 그러면 30일까지 해서 계좌가 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5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내가 매매해가지고 불과 21일부터 30일까지면 열흘입니다. 열흘. 그죠? 근데 거래수를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거래일 동안 원금의 더블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케이? 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살필게요. 자, 그러면 시세가 많이 날 때 오늘 같은 날은 과연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느냐 한번 살펴보신다면 이게 코스피의 오늘 선물 차트입니다. 자, 아침에 시장은 수렴 구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렴 구간. 그래서
앞에서 단타만 왔다 갔다 하면서 흐름을 좀 봤습니다. 그러다 선물 309자리가 이탈하면서 수렴 이탈 자리가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하방에다가 풀로 베팅해서 옵션을 거의 바닥 대비 500% 정도 시세가 날 거예요. 5배입니다. 하루에. 한번 버텨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얘가 가다가 내려가면서 여기서부터 매도해서 여기까지 1차 청산하고 반등 나오는 거 어디까지 오나 구경하다가 307.20 여기서 다시 한번 배팅을 매도를 다시 한번 들어가 가지고 종일 버텼습니다. 중간 반등 이런 거 무시하고 계속 반등 나올 때 그냥 무시해라 하다가 여기 303자리 깰 때 전량 차익 실현했거든요. 자, 보시면 선물 지수 1포인트는 한 계약당 25만 원입니다. 307에서 303이면은 4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선물 한 계약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는 얘기인데, 선물로만 보시면 여러분 그러면 선물 한 계약 운영할 때 증거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필요하니까 100만 원이면 여기까지만 해도 내가 내 수익금의 10%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락장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선물옵션 배우세요라고 목놓아 외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장에서 우리가 이거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시장을. 이해하십니까? 네, 답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옵션을 보시게 되면, 자, 좀 전에 올라갈 때 제가 여러분 상승할 때는 콜옵션이 수익 난다. 그리고 내려갈 때는 풋옵션이 수익 난다라고 설명했거든요. 선물 차트 보이시죠? 예, 이걸 똑같이 보시게 되면 아침에 콜옵션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반등하는 척 했다가 지키는 가격 6.13 가격이 붕괴되고 반등했다가 넘지 못하면서부터 309자리 선물 매도가 여기에요. 진입 근거가. 쭉 가서 한번 챙기고 올라올 때 4.85 넘지 못해서 한 번 더 매도해서 쭉 가서 3.0에 털었거든요. 그러면 1번 구간과 2번 구간인데, 자, 얘가 왜 500%라고 제가 여기다 제목을 달아놨냐면, 얘가 저점이 0.37입니다. 37,000원이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사진 못했어요. 바닥에서부터 500%가 났다는 의미이고, 저희가 매수를 들어갔던 경우는 여기 0.59, 0.60, 6만 원 정도에 사가지고 얘가 여기 11만 원대 정도. 그러면은 바닥에서 한 8, 90% 정도 수익률이 되죠. 그리고 다시 눌렀다 올라올 때 0.84, 84,000원에 사가지고 어디까지 하면 여기 1.93이면은 여기서부터 움직여도 거의 2배가 조금 넘어가는 수익이거든요. 예, 그래서 얘가 여기 찍고 밀릴 때 1.8 이상에서 전량 차익 실현하고 갔더니 쭉 빠지더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수익 났던 게 저 혼자 뭐 하는 거야, 뭐 너야 뭐 잘하니까 그러겠지 생각하실 수 있겠잖아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수익을 이렇게 내요. 여기 보시면 수익률 게임이 보시면 여기 옵션 가지고 53% 현재 10시 37분인데요. 수익 나고 있다는 수익률 퍼센테이지를 말씀하시는 걸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가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많이 버신 분들은 오늘 700만 원 버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그죠? 네, 뭐 300만 원 버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방송만 들으실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핸드폰을 키시고 이렇게 갔다가 QR코드 대시게 되면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시황들 함께 나눌 수 있거든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보시니까 오늘 한 분께서 이런 얘기, 단톡방에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94.9%의 엄청난 수익률을 말씀하시면서 6월 달 동안 제가 모의로 실전 아직 하실 초보자기 때문에 제가 2-3달 정도는 모의 매매하시라고 항상 권유드리거든요. 처음 오시는 분들께. 그래서 했더니 어땠냐면 총 1,000만 원 6월 한 달 동안 수익을 냈고, 장중 매매로 800만 원의 이익을 냈고, 추세로 오버나이트 하는 걸로 2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에 매매 횟수가 많이 안정이 됐다. 장 시작 전 시나리오를 철저하게, 왜 저한테 배우신 분이니까 교육과정에서 선물옵션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가르쳐 드리거든요. 배우시고 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또 일봉 변곡 구간에서는 손실이 나더라도 내가 시야가 넓어지기도 하고 뇌동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철저하게 잘 하고 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잘했다라고 수익 보고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되게 감사하죠, 그죠? 예, 저 이렇게 성장하시는 교육생분들을 보면 되게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은 얼마나 수익 내셨냐면 이렇게 260%, 230%의 수익률을 저한테 고맙습니다 하면서 2시 42분에 저희 톡방에다가 이렇게 인사를 올려주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시황을 드리면서 이런 게 보람이에요. 여러분이 성장하시는 이런 것들. 여기 보시면 또 850만 원씩 수익 났다고 자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선물 옵션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고요. 관심 가지시고 노란톡방 안에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온라인 강의를 해요. 그때 제가 여러분께 초청해서 선물 옵션 이렇게 하는 거예요라고 알려드리고 하니까 그때 오셔서 배우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매일매일 방향에 대한 시황들도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또 종목들 할 만한 거 있으면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란톡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선물 옵션에 대한 정확한 숫자와 소수점까지도 전략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지금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 약 1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얼른 들어오셔서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도 매일 밤 9시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